낙지와 오징어. KBS 통일사용설명서와 함께 하시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꼭 필요한 말과 글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낙지와 오징어, 결의말 근사전 남북 공동편찬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10월 됐어요. 네, 시간이 빨라요. 네. 정말 이제는 좀 있으면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절기상으로는 내일 모레가 한로입니다. 한로. 찬이슬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한로가 되면 이제 찬이슬이 내리면서 추워진다고 하거든요. 환절기라서 오늘은 건강 그리고 질병과 관련된 단어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아이고 머리야 하는 두통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통은 북쪽에서 뭐라고 하나요? 네, 두통은 일단 북에서도 두통이라고 하고 또 고유어로는 머리 아픔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병명을 머리 아픔 이렇게도 네. 부르나 봐요. 네, 네. 복통, 허리가 아픈 요통 이런 거는 북쪽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단어도 남북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남북 모두 복통, 요통 이렇게 한자어도 쓰지만 고유어로 다듬어서 배 아픔, 배앓이, 허리 아픔, 허리앓이 이렇게도 씁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근데 조금 다른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말인데 치통은 북에서 이쏘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쏘기요? 네. 이 쏘다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무엇이 이제 찌르고 쑤시는 것처럼 아프다라는 뜻으로 북쪽의 사전에 동사로 실려 있습니다. 이가 쏘다 외에도 뼈마디가 쏘다, 골이 쏘다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쏘다는 사실 우리가 병명에서는 안 쓰는 말인데요. 남쪽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북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쏘다라는 말을 써서 용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뜨거운 심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부분인데 등골이 저리고 쏘는 증상은 어떻냐 이렇게 용례가 나오기도 했고 로미앙이라는 작가의 앞선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젊은 의사 이 사람 우리 손주 녀석 이 쏘기가 이제 딱 멎었네. 선생손은 정말 약손이라고 도시에 소문이 자자하네. 이런 용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쏜다는 말이 이렇게 좀 찌르는 것 같다, 쑤신다, 네, 이런 맞습니다. 쪽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나 봐요. 네,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사실 머리 아플 때 이렇게 두통하고 조금 다르게 아플 때 흔히 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머리가 띵하다 네. 이런 말을 좀 쓰잖아요. 이런 말들을 북한에서 쓰는지도 궁금한데 실제로 민지원 연구원께서 이런 경험을 좀 하셨다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북쪽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러 가면 하루 종일 이제 노트북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해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북쪽 선생님도 그러셔서 머리가 이거 아주 땡하고 목이 뻣뻣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는 띵하다고 안 하고 땡하다고 하는군요.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종소리도 아니고 너무 이제 저한테는 특이하게 들려서 네. 한번 확인을 해서 여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남쪽에선 머리가 띵하고 북쪽에선 땡하고. 네, 땡하다는 표현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뭐 좀 다른 용어들이 있다면 어떤 의학 용어들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네,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식증 같은 거는 개걸증. 많이 개걸스럽게 먹으니까 개걸증이라고 하고 탈모는 털 빠짐증이라고 다듬어서 쓴다고 합니다. 또 야맹증은 밤눈증으로 다듬어 쓰고요. 이렇게 북의학 용어는 아픈 부위 그리고 증상을 좀 직관적으로 나타내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들어보니까 이렇게 딱 그냥 우리말 표현을 안 들려주고 그냥 북한식 말 표현만 들어도 어떤 병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딱 머리에 들어오고. 네네. 근데 사실 의학 용어들 우리가 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에서는 알아듣기 또 힘든 이유가 이렇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들이 영어나 다른 외래어인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그런 단어들은 사실 북에서도 그대로 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단어들은 실제로 어떻게 쓰이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에서 이제 많이 한자어 외래어를 다듬어 쓰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 널리 쓰는 전문 용어의 경우에서는 전문 분야에서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래어로 그대로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외래어라고 하더라도 단어가 유입된 경로가 좀 달라요. 남쪽은 미국 쪽을 많이 거쳐서 온다면 북쪽에서는 러시아 쪽을 많이 거쳐서 오거나 이렇게 좀 유입된 경로가 다르거나 기반으로 하는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읽히거나 적히기도 합니다. 제가 좀 들으면서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단어가 몇 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감기, 소아마비 이런 것들의 병원체가 되는 것을
남쪽에서는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네. 또 요즘에 이제 컴퓨터 분야 쪽에서 뭐 바이러스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남에서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을 북에서는 라틴어 원어를 바탕으로 해서 비루스라고 읽고 씁니다. 다르네요. 읽는 방법이. 네.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비루스는 조금 알아들을 법한데 정말 와 이거는 못 알아듣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 병균을 죽이거나 독성을 약화시키려고 투여하는 항원 이 의미를 가진 백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 영어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죠. 네. 북에서는 독일어를 바탕으로 읽어서 왁진이라고 합니다. 왁진. 네. 이건 정말 못 알아듣겠네요. 그냥 들으면. 네,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외래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를 제가 이제 봤던 게 저희 올 초에 네. 베트남에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 했을 때 저희는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 이렇게 썼었는데 북쪽에서는 웬남이라고 쓰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외래어를 다르게 써서 상호간에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네. 이런 바이러스나 백신 같은 것도 북쪽에서는 비루스, 왁진 이렇게 다르게 부르면 사실 알아듣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의학 용어를 비롯해서 이 남북의 전문 용어들을 연구하고 통합하는 게 요즘 학계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말 그렇게 통합하지 않으면 앞으로 서로 이렇게 남북이 의학 교류를 할 때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이제 혈액형 얘기를 좀 해보죠. 민지원 연구원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B형입니다. 아, 우리가 사실 혈액형을 가지고 A형, B형 이러면 성격도 다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혹시 북쪽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혈액형에 따라 성격 다르다, 이런 식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네. 무슨 형은 어떻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혈액형을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북쪽 선생님이. 네. 근데 재미있는 게 저한테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기자님처럼 여쭤보신 게 아니라 저한테 민준 선생은 P형이 어떻게 됩니까? 아, 혈액형이 아니고 P형. 네,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P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에 알아들으셨어요? 처음에 약간 이제 감이 왔는데 한번 이제 확인을 했죠. 저희는 혈액형이라고 말하는데 ABO 그거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의학 용어는 정말 어렵네요. 네. 근데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 파악하는 것도 북쪽에서 실제로 있나 봐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남쪽이랑 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런 건 또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진짜 재밌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의학 용어지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나는 단어가 쇼크 네. 이런 건데 그런 단어도 북쪽에서 쓸까요? 네, 쇼크라는 단어는 남북에서 이제 같이 쓰는 단어인데요. 병적인 상태를 뜻하는 의학 용어죠. 그런데 남쪽에서는 이 의학 용어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놀라고 당황하고 그런 상태를 이르러서도 쇼크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쇼크를 받다, 좀 속되게는 쇼크를 먹다, 쇼크에 빠지다, 또 경제 용어에서도 오일 쇼크 같은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남쪽 사전에서도 외래어 쇼크 말고 이제 충격이라고 다듬어 쓸 것을 권장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정신적 충격을 이루는 뜻은 북쪽 사전에는 실려있지 않은 의미입니다. 저 이제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민지원 연구원께서 사진을 한 장 갖고 오셨는데 예전에도 사실 한번 이 사진 저희가 함께 본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 문구류 같은 걸 찍어 오신 사진인데 네. 왼쪽에 위생대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이 두 개가 있는데 위생대가 가격이 다른 모양이 다른 위생대가 두 종류가 보이는데 10개씩 들어있고 아래에 있는 거는 얇은 형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위생대와 관련해서 위생이라는 이제 단어의 쓰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생은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남북에서 모두 사전에 실려 있는데 북에서는 특별히 월경, 또 생리 이걸 이르는 말로도 이 위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위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간 다르게 쓰이는 면도 있고 같게 쓰이는 면도 있고 그러네요. 네, 어떻게 네. 보면. 네. 이게 위생실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이 위생실이 사실은 남쪽에서는 약간 양호실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북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인다고요. 네. 이 위생실은 남북에서 다 쓰이는데 남에서는 양호실과 같은 의미인데 북에서는 화장실과 같은 말로도 쓴다고 합니다. 화장실과 같은 말로도 쓰고 여성의 위생 관리를 위한 곳이라는 말도 뜻도 사전에 실려 있는데요. 비슷한 어떤 쓰임을 보면 남쪽의 화장지, 휴지를 북에서는 위생종이,
위생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위생이란 단어가 확실히 좀 남쪽보다는 더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의미도 있고 이제 다른 어떤 쓰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과 질병 관련된 단어들 살펴봤고요.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회 민지원 연구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